자, 오늘도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오늘 태국에 가고 싶은 아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요? 도시락보이. 네. 오늘 첫 번째 도시락 태국 음식일까요? 태국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먹고 싶다.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천장 균열에도 영업. 어.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어젯밤 경기 성남시 한 백화점에서 천장 균열이 발생을 네.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영업 시간이었습니다. 고객 대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네, 이게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NC 백화점 야탑점입니다. 예. 외장 한가운데 지지대 같은 게 저렇게 있잖아요. 위에는 나무 판자도 보이고. 오.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기 천장에 어머. 균열이 있습니다. 오. 금이 갔어요. 오. 저렇게 금이 갔어요.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한 것 같은데 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듯한 유리 장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으로 지금 봐도 보이네요. 저런 거요. 깨졌네요, 아이고, 저렇게. 네네네. 불안해 보이는데 안에 있던 사람을 대피를 안 시켰어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영업 종료를 앞둔 시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뭔가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일단 소방과 경찰, 구청이 점검을 했더니 건물 노후화 때문에 천장 석고보드에 균열이 생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뭐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석고보드라고 하니까 이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백화점에선 지난 2018년에도 석고 재질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사실은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어요. 백화점 문을 일단은 닫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최소한 그 구역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점을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는 건데요. 이 삼풍백화점을 언급하면서 차라리 과잉 반응이 나으니 성남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다음 도시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시비의 끝은입니다. 말이 필요 없이 이번에도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예. 네, 흰색 차량. 오, 아이고. 보셨어요? 편의점으로 들이닥쳤어요. 뭐야? 뭐요? 차량이 돌진을 해갖고 편의점에 저런 식으로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차량이에요, 저게. 저게 어머나. 편의점으로 들이닥친 게 지난 14일 밤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편의점주는 다행히 안쪽에 있어서 직접 부딪히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운전자 A씨가 차량에 내려서 점주에게 다가가는데 뭔가 사과를 하나 싶었는데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폭행이요? 사과가 아니라? 그럼 일부러 편의점으로 돌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에 있었습니다. A씨가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점주 B씨가 비닐봉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공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B씨의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패가 이어지니까 이 피해자가 결국 고소를 했는데요. 이 합의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자 결국 2달 만에 저렇게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급발진 사고인가 싶었는데 저게 진짜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진짜 다행이지. 진짜 정말 큰일 날 수 있었어요, 저거는. 네, 진짜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에는 점주 외에는 손님이 없어서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특수 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 등이 적용될 텐데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봤는데요. 네. 당연히 피해자가 충격은 엄청 크게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A 씨가 맞아요. 본인 입으로 나는 콩밥 많이 먹고 나와서 더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 이렇게 식으로 말을 했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다 또 협박을 한 진짜? 거잖아요. 정상이 제대로 아니네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네,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도시락 네 번째 도시락도 오늘 놀랄 일이 많네요. 네, 바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이번 일은 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네, 이게 스릴러 범죄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진 건데요. 네. 이 지인을 감금하고 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육아를 시키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년이나 이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지금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이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친언니처럼 챙겨주던 직장 선배 김모 씨의 제안으로 한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부부가 갑자기 돌변해서 A 씨를 감금하고 3년 동안 2,000번이 넘게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 김 씨 부부는 그동안 무려 5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하고요. 허허. 낮에는 아이도 보게 하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어머. 피해자 가족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하루에 일당을 뭐 80만 원 기준으로 못 채울 경우에 자기들이 뭐 심하게 매질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뭐 찬물에 가두고 그러니까 하루에 80만을 채워라 할당량까지 주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네, 이게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더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몸으로 찬물에 들어가게 하거나 각종 집기를 들고 학대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가족들이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찾지 못하게 개명을 시켰어요. 이름을 바꾸게 시켰습니다. 또 강제 결혼도 시켰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시켜서 사실상 감시할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뜻밖의 인물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바로 성매수 남성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이 A 씨가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고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본인도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좀 신고한 일은 참 잘한 네네. 거예요. 그 네, 일만큼은.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데 3년 동안 그럼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네, 일단 선배 김 씨는 A 씨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해 준 걸 빌미로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심리적인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A 씨를 통제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담당 경찰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신적 지배 상태에서 행해진 성매매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믿기 어려운 일인데 현실로는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휴.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김 씨 남편과 피해자 남편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 보전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